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 구려마는, 거울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에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마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거울은 이상의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단순히 모습을 비추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부에 하나의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 밖의 나를 현실적 자아로 본다면 거울 안의 나는 내면적 자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거울 속은 시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할 것입니다. 그 세계는 소리가 없어 절대적으로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은 현실과 단절되어 있는 거울 속 세계만의 특징입니다. 이 연에서는 거울 속의 나가 등장합니다. 거울 속의 나는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귀가 있음에도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없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현실에 나가 하는 말이 차단되어 그의 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열된 자아들은 이처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의 자아는 내면의 자아를 인식하지만 내면의 자아는 현실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나와 거울 속의 나가 대등한 관계임이 엿보입니다. 악수의 목적은 인사, 친해, 화해 등입니다. 따라서 나가 악수를 시도한다는 것은 나가 거울 속의 나와 소통하고 화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동시에 둘 간의 관계가 대등함을 암시합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거울 속의 나는 자기 자신에게 골몰해 있으므로 관심과 애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 간의 권력 관계는 도리어 거울 속의 나가 우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의 나에게 애타게 소통을 시도하는 나는 거울이라는 통로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는 행위는 그것의 실체를 느끼고자 하는 동시에 마지막 행에서의 진찰과 연결할 때 촉진, 즉 만져서 진찰하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울에 막힌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없었으면 거울 속의 나를 볼 수조차 없으니 거울은 연결과 단절의 매개체라는 이중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에서는 거울을 보는 행위가 없는데도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을 통해 자아 분열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잘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이라는 표현은 나가 거울 속의 나의 행동과 그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거울을 소재로 한 이상의 다른 시 오감도 제15호를 참고해 본다면 완전히 자아가 분열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거울 없는 실내에 있다. 거울 속의 나는 역시 외출 중이다. 나는 지금 거울 속의 나를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 거울 속의 나는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하는 중일까? 이 시에서 나는 거울이 없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울 속의 나가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두고 나는 거울 속의 나가 외출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합니다. 이 구절을 거울의 오연과 연결해 본다면 이전까지는 나가 거울 속의 나를 볼 수 있었고, 거울 속의 나는 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제 나 또한 거울 속의 나를 인식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울상은 똑같이 생겼는데 좌우가 반전되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똑같은데 정반대라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나와 거울 속의 나가 같은 사람이면서도 단절된 정반대의 자아라는 본질적 모순성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행에서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시어는 진찰입니다. 나가 의사로서 거울 속의 나를 진찰한다는 것은 이상의 건축무한 육면각체 연작시 중 진단 0대1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상은 1931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1931년 10월 26일은 그가 폐결핵 진단을 받은 날짜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상은 숫자와 점을 통해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을 책임 의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은 자신의 상태를 직접 진단한 결과 점을 중심으로 한 대각선의 대칭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의 결론이 0대 1이므로 0의 세계와 1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이 환자가 앓는 병이라고 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1에서 9로의 진행은 폐결핵 증상의 심화를, 9에서 0으로의 진행은 증상의 완화를 나타내며 이런 상태가 지긋지긋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에서는 나가 아예 진찰을 하지 못하기에 진단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를 진단하여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은 밝혀내었지만 분열된 자아에 접근하여 그 자아가 가진 문제까지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가 가진 한계이며 이 분열 상태를 나가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날개에서 나는 분열된 두 자아로도 분석되는 아내와 나의 관계를 두고 숙명적인 절름발이이며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회복 불가능한 자아의 분열을 억지로 봉합하기보다는 그저 그 상태를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에는 전체적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동기술법, 즉 무의식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써내려가는 초현실주의 예술의 기법을 활용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는 머릿속의 생각이 빠르게 흘러가는 과정을 독자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분열된 자아가 야기하는 불안과 혼란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